대구와 경북에서도 오늘부터 사전투표가 시작된 가운데 여야가 사전투표 민심을 잡기 위해 총력전을 펼치고 있습니다. 새누리당이 공천 파동의 잘못을 사과하고 다시 한번 지지해 줄 것을 읍소하는 전략이 대구 표심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됩니다. 대구 경북 지역 혁신도시에 이전한 공공기관들이 지역과의 상생을 외치고 있지만 아직 실질적인 효과는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대구시는 오늘 드론의 안전성 검증을 위한 드론 비행 시연회와 함께 대구 드론 페스타 2016의 성공 개최를 위한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구 경북 소식 전해드립니다. 대구와 경북에서도 오늘부터 20대 총선의 사전투표가 시작됐습니다. 내일 오후 6시면 이틀간의 사전투표가 모두 끝이 나는데요. 시간 되시면 미리 투표하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첫날인 오늘 군인과 대학생, 직장인 등 투표당일 시간을 내지 못하는 시민들의 발길이 투표소로 이어졌습니다. 권윤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네, 저는 대구 북구의 한 사전투표소에 나와 있습니다. 이 주소지가 어디든 가까운 곳에서 투표를 할 수가 있는데요. 신분증을 가지고 제가 직접 투표를 해보겠습니다. 주민등록증은 물론 운전면허증, 여권, 공무원증 같이 공공기관이 발행한 신분증만 가지고 가면 바로 투표할 수 있습니다. 네, 생각보다 간단히 투표를 마칠 수 있었는데요. 이 다음 주 수요일 시간이 안 되는 분이시라면 이 사전투표 고려해보는 것도 좋겠습니다. 대학마다 중간고사 기간에 접어들면서 고향에 투표하러 가지 못하는 대학생들이 사전투표소를 많이 찾았습니다. 제가 원래 성주군에 사는데 다음 주 수요일 날 투표하지 못한 상황이 돼서 미리 사전투표하러 가게 되었습니다. 군인들도 군부대와 가까운 사전투표소를 찾아 소중한 한 표를 행사했습니다. 점심시간 무렵에는 한꺼번에 사람들이 몰리면서 줄을 서서 기다렸다 투표해야 할 정도로 참여 열기가 뜨거웠습니다. 직장이라든지 일반인들 모든 사람들이 이제 계획을 잡아 시간 났을 때 일찍 해주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총선에서 처음으로 사전투표제가 도입되면서 이번 선거는 투표일이 사실상 사흘로 늘어난 셈입니다. 이 때문에 각 정당과 후보들은 사전투표율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고 투표장으로 향하는 유권자의 표심을 잡기 위한 막판 선거전도 더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한편 사전투표 첫날인 오늘 대구는 9만 2천여 명이 투표해 4.55%의 투표율을 기록했고 경북에서는 15만 4천여 명이 투표해 6.89%의 투표율을 보였습니다. MBC 뉴스 권윤수입니다.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에 이어 이번에는 친박계 서청원 최고위원이 대구를 찾아서 지지세 확산에 나섰습니다. 공천 파동의 잘못을 사과하고 지지를 호소했는데 새누리당의 전방위적인 읍소 작전이 선거 막판 표심을 움직일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박재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새누리당 공동선거대책위원장인 서청원 최고위원이 대구를 방문해 공천 과정에서 보여준 파행을 사과하고 박근혜 정부의 성공을 위해 다시 한번 지지를 보내달라고 호소했습니다. 옥새 파동도 잘못된 것이고 또 공천 과정도 조금 여러 좀 덜 된 부분도 있지 않나 하는 생각, 매끄럽지 못한 부분, 이런 부분을 같이 사과를 드리는 겁니다. 서 최고위원은 조윤선 전 장관과 함께 박빙이나 열세 지역을 돌며 지원 유세를 벌였는데 무소속으로 출마한 유승민 의원 비난은 계속 이어갔습니다. 새누리당이 대구에서 이상 기류가 감지되면서 후보들의 백배와 삭발에 이어 당 지도부까지 동원해 대구 민심 잡기에 총력전을 펼치고 있습니다. 유승민, 유성걸, 권은희 후보 등 무소속 연대 3인방도 한치의 양보 없는 맞대응에 나서고 있습니다. 후보 등록에 이어 사전투표도 함께하며 결속력을 과시했고 새누리당 비판 수위도 한층 더 높였습니다. 새누리당 후보들이 척고대죄의 형식을 빌어서 의사를 표시를 했습니다. 그건 결국은 공천 자체가 잘못됐다는 것을 스스로 인정한. 새누리당 후보와 탈당 후 무소속 후보 간 대결을 지켜보는 대구 유권자들의 반응은 엇갈리고 있습니다. 대구는 새누리당의 또 텃밭이라는 이런 소문도 있는데 용서를 하고 우리가 시민들이 도와주면 좋겠습니다.
보복성 그 공천이 되풀이된다면 우리 정치의 발전은 절대 있을 수 없다. 이워도 다시 한 번을 내세우는 새누리당의 막판 읍소 작전이 대구의 표심을 자극할 수 있을지 전국적인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박재영입니다. 4.13 총선을 앞두고 경북 소방본부는 선거 전날인 이달 12일부터 다음 날 개표 종료 때까지 경북도 내 모든 소방관서에서 소방안전 특별 경계 근무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특별 경계 근무에는 14,000여 명의 인력과 790여 대의 소방 장비가 투입됩니다. 소방당국은 개표소에 소방 차량을 배치해 화재에 대비하고 예방 순찰 활동도 펼칠 예정입니다. 포항 북부경찰서는 지난달 29일 자신이 청년회장으로 있는 종친회 회원들에게 종친회 명의로 선거 출정식 참석을 독려하는 문자를 보내고 전화로 특정 후보 지지를 부탁한 혐의로 모 캠프 관계자 A씨의 선거법 위반 여부를 수사하고 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종친회는 선거운동이 금지된 단체인 만큼 발송한 문자와 통화 내역이 선거법 위반에 해당되는지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무인 비행기, 즉 드론 산업이 차세대 미래 산업으로 주목받고 있는 가운데 이 대구를 드론 산업의 중심지로 키우려는 움직임이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금교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달 문을 연 달성군 무인 비행 시험센터. 각종 드론들이 조난 수색과 산불 감시, 농약 살포 등 다양한 상황에 따라 비행 시연을 펼칩니다. 대구가 드론 안정성 검증 시범 사업지로 선정된 뒤 본격적인 사업 추진에 들어간 것입니다. 국토교통부는 앞으로 2년 동안 대구를 포함해 전국 5개 지역에서 드론이 새로운 미래 산업과 연계될 수 있도록 물품 수송과 안전 진단 등 8개 사업 분야의 가능성을 점검합니다. 시범 사업, 제도 개선과 함께 인프라 확충, 기술 개발 지원 등 다양한 정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대구 무인비행 시험센터는 고가의 관제 장비 등을 갖춰 기업들이 마음껏 드론을 시험할 수 있도록 인프라를 제공하게 됩니다. 대구시는 드론 산업이 지역 정보통신 기술과 결합해 신성장 동력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무인비행 시험센터가 국가 드론 전용 비행 시험센터로 지정되도록 총력을 기울이기로 했습니다. R&D 면이나 지리적 조건이나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협력기관들 간의 협업의 문제에 있어서나 대구가 드론의 메카라고 할 수 있는 협약서에 서명을 해 주십시오. 한편 대구시와 경북대, 한국모형항공협회, 대구문화방송은 오는 9월 열리는 대구 드론 페스타 2016 성공 개최를 위한 협약을 체결하고 드론 저변 확대를 위해 노력하기로 했습니다. MBC 뉴스 금교신입니다. 대구 경북 지역 혁신도시의 공공기관 이전이 마무리됐습니다. 공공기관들은 지역과의 상생을 외치고 있지만 아직까지 실질적인 효과는 나타나지 않고 있는데 의지가 없는 것 아니냐는 비판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한태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6일 대구 혁신도시에서 대구 경북 지방 중소기업청이 마련한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 합동구매 상담회가 열렸습니다. 지역 50개 중소기업 관계자들이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 담당자들에게 제품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해에 이어 두 번째로 지역 중소기업의 판로 개척에 도움을 주고자 마련한 행사입니다. 그런데 구매 의사를 보인 공공기관은 그리 많지 않았습니다. 참가한 8개 공공기관의 한 해 구매 예산은 196억 원. 이들 기관 가운데 한국도로공사가 100만 원의 수의 계약을 했을 뿐입니다. 지난해 첫 행사 때도 이전 공공기관의 구매 예산 32억 7천만 원 가운데 실제 지역 중소기업 제품을 구매한 사례는 2개 기관에 3천여만 원에 불과합니다. 별로 없었어요. 뭐 때문이라고? 그러니까 이제 의지가 부족한 것 같아요. 담당자들이 그거를 목격하면 감사해요. 감사할 때 비상이 되고 거의 주저하지. 실제로 지역 중소기업들과의 거래는 거의 없다는 얘기입니다. 아직 이제 정착에 주변에 대한 정리도 안 되고 구매 실적이 아직 좀 미흡하다는 걸 저희도 알고 있습니다. 대구 경북 중소기업청은
지역 기업 제품이 이전 공공기관에 공급될 수 있도록 이 같은 행사를 자주 열어 판로를 늘리겠다고 밝혔습니다. 끝나고 나서도 실적에 대한 어떤 파악, 그리고 여러 가지 구매에 대한 요청, 지속적인 만남의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연결하는 등등의 노력을 진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역에 이바지하겠다는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들이 정작 지역 중소기업 제품은 외면하면서 지역과 상생하겠다는 약속은 헛구호에 그치고 있습니다. MBC 뉴스 한태현입니다. 한 번 충전으로 340km 이상을 달린다는 테슬라 전기차가 자동차 업계에 엄청난 파장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세계적인 자동차 회사의 주가가 출렁이는가 하면 이제부터라도 수소차 위주로 전략을 바꾸자는 목소리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김철우 기자입니다. 화물차 적재함 바닥에 배터리가 빽빽하게 깔려 있습니다. 이 차는 화물 1톤을 싣고 100km를 주행하는 성능을 지녔습니다. 근거리 택배 운송 회사들은 하루에 주행 거리가 75에서 80km 주행을 한다고 보고서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 시스템에 맞게 100km를 주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국산 전기차 가운데 현대 아이오닉이 한 번 충전에 180km 정도이고 나머지는 130km 안팎입니다. 다른 자동차 회사들의 충격은 엄청나지만 업체 관계자들은 테슬라 돌풍이 그리 오래 가진 않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번에 신청을 하고 빨리 받아도 내년 말, 2017년 말부터 받아서 다른 메이커에서 거의 비슷한 주행거리 250에서 300km 넘는 이런 차종이 등장할 것으로 보고 있어서 하지만 테슬라의 기술이 워낙 앞서 있는 데다 기술 개발도 쉬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전기차보다는 수소차 위주로 친환경차 전략을 바꿔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부생가스로 수소가 나오는 물량은 140만 톤인데 그중에서 10만 톤의 수소로 연간 차량, 수소 차량 50만 대를 운행할 수가 있습니다. 친환경 자동차 개발 경쟁에 불을 당긴 테슬라 돌풍 속에서 친환경 교통, 산업 도시를 표방하고 있는 대구는 어떤 선택을 해야 할지 고민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철우입니다. 경북대학교는 로스쿨 부정입학 의혹과 관련해 외부 인사를 포함한 조사위원회를 구성해 심평 교수가 저서에서 의혹을 제기한 경위와 취지, 또 로스쿨 입학 과정에 구조적 문제는 없는지 등을 파악할 방침입니다. 한편 경찰은 관련 수사를 의뢰한 서울의 39살 권모 씨와 책을 출간한 심평 교수를 각각 전화와 자진 출석 형태로 조사했다며 로스쿨 입학 과정에 청탁이 있었는지와 청탁이 있었다면 부정 입학으로 이어졌는지를 밝히는데 수사력을 모으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흔하면 귀한 줄 모른다는 말이 있죠. 국민 생선이라 불리던 명태가 씨가 마르면서 이런 처지였는데 수산 당국이 인공 수정에 성공하면서 옛 명성을 되찾을 수 있을지 기대가 모아지고 있습니다. 김기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노가리로 불리는 몸길이 20cm 정도 자란 어린 명태가 수족관에서 논일고 있습니다. 명태를 유난히 즐겼다는 노년의 남매는 살아있는 명태가 반갑고 신기하기만 합니다. 그래서 정말 기쁜 일이지. 아니 명태가 어디로 사라졌다 그래서 정말 섭섭하고 정말 안 좋더니 오늘 처음 보네. 오다 이게 좋은 구경이네. 귀하디 귀한 명태는 강원도 해양심층수 수산자원센터가 지난해 처음으로 인공수정에 성공한 것으로 15,000마리는 강원도 바다에 방류하고 800마리를 울진 아쿠아리움을 비롯한 전국 5곳에 무상으로 기증했습니다. 10년을 기울여가지고 자식처럼 키운 그런 우리 명태입니다. 이 명태가 앞으로 우리 바다가 좀 나가가지고 많이 자원이 증강이 되고 울진군은 우리나라 수산 기술의 진보에 놀랍다며 군민과 관광객들이 많이 구경하길 기대하고 있습니다. 20cm 가량 키워서 이제 방류도 많이 하고 해서 우리나라의 양식 기술이 많이 발전했다 이렇게 생각해서 좀 기쁩니다. 인공수정 노력으로 수년째 풍어를 이루는 도로묵처럼 명태 살리기 프로젝트가 성공해 명태가 식탁 위의 국민 생선으로 옛 명성을 되찾을 날이 머지않아 보입니다. MBC 뉴스 김기영입니다. 오늘 오후 2시 20분쯤 대구시 달성군 가창면 최정산 정상 부근에서
풍속을 측정하기 위한 철탑을 설치하던 중 59살 박모 씨와 56살 김모 씨가 70m 아래로 추락해 숨졌습니다. 당시 지상에는 이들 외에도 5명이 더 있었지만 추가 피해는 없었습니다. 경찰은 철탑을 지지하던 와이어 3개 중 하나가 땅에서 풀리면서 철탑이 갑자기 기울어져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업체 관계자를 상대로 안전규칙 준수 여부 등을 조사 중입니다. 대구 북부경찰서는 지난 1월부터 2달 동안 인터넷 중고 물품 판매 사이트를 통해 휴대전화와 아기 분유 등을 팔겠다는 글을 올려 모두 27명으로부터 350만 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17살 김모 군을 구속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김 군은 SNS를 통해 중학교 후배를 협박해 스마트폰을 빼앗고 PC방에서는 초등학교 후배의 금반지도 빼앗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경상북도가 신청사에 직장 어린이집을 열었습니다. 신설된 경북도청 어린이집은 150명이 이용할 수 있으며 보육실 6개, 강당, 양호실 등의 내부 시설엔 친환경 자재가 사용되는 등 시설 이용자들의 편의성과 안전성을 높였습니다. 제18회 경북 장애인 체육대회를 앞두고 영주시가 오늘 영주소방서, 전기안전공사 등과 합동으로 주 경기장인 영주시민운동장의 안전 상태를 점검했습니다. 민관합동점검반은 이번 점검에서 시설물과 주요 시설 장비의 안전관리 및 폭죽 화기시설 등의 위험물 취급 실태 등을 확인했습니다. 제18회 경북 장애인체전에는 12개 종목에 걸쳐 4천여 명의 선수와 임원, 자원봉사자들이 참가합니다. 대구 수성경찰서는 흑염소를 불법 도축한 혐의로 59살 강모 씨와 불법 도축한 흑염소를 판매한 혐의로 식당업주 55살 김모 씨 등 3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강 씨는 지난 2012년부터 경산에 흑염소 사육장과 도축장을 갖춘 뒤 흑염소 15마리를 도축해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불법 도축업소는 시설이 열악해 위생에 문제가 있다며 이들을 행정처분하도록 통보했다고 밝혔습니다. 네, 지금까지 대구 경북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